도로 가운데 섬식 정류장과 양문형 버스를 도입한 제주 BRT가 시범 운행을 거쳐 지난주 제주시 서광로 구간에 정식 개통됐습니다. 하지만 버스 운행과 차로 운영 등을 놓고 혼란스럽다는 민원이 여전한데요. 제주도의회에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홍수현 기자입니다. 왕복 6차로 한가운데 마치 섬처럼 설치된 버스 정류장. 기존 도로 옆 정류장과 다르게 양문형 버스가 양방향으로 정차하고 승객들이 타고 내립니다. 제주도는 이전보다 버스 주행 속도가 43% 빨라지고 정류장 설치 면적도 줄었다고 밝혔지만 익숙하지 않은 도민들에게는 불편함이 여전합니다. 가변형 차로에 운전자들 혼란이 이어지는 것은 물론 같은 정류장이라도 노선에 따라 타는 곳이 다르고 정류장 통합으로 일부 이용객들은 걸어야 하는 구간이 길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밑으로 가보니까 동성마을 주민들은 2일 쪽이나 오라 3등 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같은 논란은 도의회 상임위에서도 쟁점이 됐습니다. 우선 개통된 서광로 3.1km 구간에서 보듯 불편을 겪게 된 이들은 고령자 등 차가 없는 교통 약자들이라는 겁니다. 이런 현상은 사전 용역이 부실했다는 증거라며 앞으로 동광로 등으로 확대 도입하기에 앞서 설계 변경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순차적으로 개통을 하게 되면 또 다른 혼란이 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면밀하게 변경을 하더라도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변경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 진행을 할 거고요. 다만 이제 큰 틀에서의 그 운행 방식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계속 유지를 하는 선에서 일부 정류장은 버스가 몰려 지체가 심해지고 지정된 승하차 구간에 정차하기 위해 대기 시간이 더 길어진다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승하차를 그 왼쪽으로 할 때는 좀 지체되는 이제 현상도 이제 벌어지고 또 터미널 같은 건 버스가 여러 대 들어오니까 이제 또 앞서서 얘기했지만 추월 차로가 없어서 앞에 차가 이제 가야 이제 따라가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서 BRT 구간은 어차피 버스들이 다 그 차로를 쓰기 때문에 차 물림 현상은 어느 BRT나 다 나오는 부분이지. 정류장 안내 요원이 철수하면 교통 약자들의 불편은 더 커질 것이란 우려에 제주도는 이용객이 많은 제주 시외버스 터미널 등 정류장 2곳에 안내 요원 배치를 20일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올해 말까지 동광로 개통과 내년 도령, 노형로 확대 도입에 앞서 지금까지 제기된 문제를 보완하겠다고 답했습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오전까지 내리던 비가 대부분 그친 가운데 내일부터는 무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호우주의보가 내려졌던 어제 저녁부터 제주에는 한림에 59.5mm를 비롯해 한라산 사제비동산 52.5, 애월에 44mm의 비가 내렸습니다. 또 강한 비와 바람으로 도로가 침수되고 나무가 쓰러지는 등 오늘 오전까지 6건의 피해 신고가 119에 들어왔습니다. 내일은 남서풍이 불어오면서 팬현상으로 제주 북동부 지역에는 낮 최고 기온이 30도를 넘기며 무더울 것으로 기상청은 예보했습니다. 제주에 닥터 헬기가 도입된 지 2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전용 계류장이 없어 운용에 어려움을 겪었었는데요. 제주공항 안에 전용 계류장이 마련돼 안전하고 신속한 출동이 가능해졌습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공항 경납고 안에 하얀색 헬기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치료와 이송을 동시에 할 수 있어 하늘을 나는 응급실로 불리는 닥터 헬기입니다. 지난달까지 서귀포시 남원읍 수막리에 있는 임시 계류장에서 대기하다 출동을 했는데 전용 계류장과 경납고가 마련된 겁니다. 제주공항 내에 닥터 헬기 경납고가 마련되면서 번영응급 의료센터와의 이동 거리도 훨씬 단축됐습니다. 제주에 닥터 헬기가 도입된 건 지난 2022년 11월. 2년 6개월 동안 94명의 중증 응급 환자를 이송하면서 도민들의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중산간에서 대기하는 바람에 기상 악화 문제로 출동하지 못한 경우가 46차례나 됩니다. 항공기 이동 시에 가장 위험한 상황들이 많았습니다. 기상이 안 좋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 구름이 많이 끼었을 경우에 항공 운항에 대한 제약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경납고가 없다 보니 비나 눈이 오는 날에는 임시 방편으로 헬기에 비닐을 덮어놨고 태풍이 올 때는 제주산림항공관리소 경납고로 피항을 갔습니다. 이 같은 문제가 잇따르면서 제주도가 40억 원을 투입해 지난해 8월부터 9개월 동안
774제곱미터 규모의 경납고와 계류장을 만들었습니다. 도민들의 생명과 제주도를 방문하고 있는 방문객, 관광객을 포함한 모든 방문객들의 그런 필요성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운항을 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닥터에기 전용 경납고가 마련되면서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오늘 오후 5시 50분쯤 제주시 구저읍 평대리에서 20대 남성이 운전하던 오토바이가 전신주를 들이받았습니다. 119 구조대는 남성이 움직임이 없다는 신고를 받고 닥터 헬기에 출동 대기를 요청했고 3분 뒤 현장에 도착해보니 남성은 심장이 멎고 골절상을 여러 군데 입은 상황이었습니다. 닥터 헬기는 오후 6시 10분 제주공항에서 이륙해 남성을 태운 뒤 6시 32분 한라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감사원이 제주도 출자 출연 기관을 상대로 감사에 나섰습니다. 제주도 관계자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최근 감사반 일부를 제주에 보내 테크노파크 등 출자 출연 기관을 상대로 제주도 종합감사와 별도로 의사결정과 집행 내역 등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주도 출자 출연 기관은 14곳이며 감사원은 주민감사 청구나 필요에 따라 독립적으로 감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갈수록 학생 인구가 줄어들면서 새로운 학교를 짓기 어렵다 보니 일부 지역 학생들은 차를 타고 멀리 있는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요. 제주에서는 처음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합친 통합 운영 학교를 짓는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지난 2005년부터 조성된 제주 첨단 과학기술단지. 2017년부터 아파트 1,100여 세대도 입주했지만 학교는 한 곳도 없었습니다. 결국 제주도 교육청은 첨단 과학기술단지 조성 시작 20년 만에 학교를 짓는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학교 부지 2만 1,000제곱미터는 단지를 개발한 JDC가 무상 공급했습니다. 이곳이 아라 월평 초중학교가 들어설 부지인데요. 제주에서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통합한 학교를 새로 짓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2027년 개교하는 아라 월평 초중학교는 유치원 5학급에 초등학교 18학급, 중학교 12학급에 특수학급 3개로 학생 수는 822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연면적 13,000제곱미터로 총 사업비는 578억 원입니다. 중앙투자심사라든지 교육부 인가 과정에서 단설학교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저출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꼼수인데 그럼 중학교하고 같이 가겠다. 이에 따라 첨단 과학기술단지에서 최소 3km에서 최대 7km 떨어진 학교를 차로 통학했던 학생들은 걸어서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됐습니다. 셔틀버스를 운행했거든요. 근데 그것도 시간대가 안 맞아서 부득이하게 이제 자가용으로 애를 이제 이 학교를 등교를 시켰습니다. 첨단 과학기술단지 학생들을 받아들이면서 임시 건물까지 지었던 인근 지역 학교들의 과밀 학급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학생 인구가 감소하면서 전국적으로 통합운영학교 100여 곳이 문을 연 가운데 존폐 위기에 몰린 제주시 원도심 학교에도 새로운 모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윤호입니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도교육청이 공동 참여하는 새정부 대응 정책협의 체계가 가동됩니다. 제주도는 새정부 국정기획위원회 출범에 맞춰 제주 현안을 국정과제에 반영하기 위해 3개의 기관이 공동으로 과제를 발굴하고 지역 국회의원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는 정책협의 체계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정책협의 체계는 지난 10일 이상복 의장의 제안으로 출발했는데 오는 27일 도의회에서 회의를 열고 공동 논의를 통해 최종 안건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제21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43건을 조치했습니다.
지난 20대 대선 당시 12건에 비해 3배 이상 늘어났는데 유형별로는 투표지 촬영이 19건으로 가장 많았고 벽보 훼손이 11건, 이중투표 관련이 6건 등이었습니다. 선관위는 이 가운데 이중투표 5건과 투표소 소란 2건 등 9건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도로를 달리던 차량에서 불이 나 1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오늘 오전 9시쯤 제주시 도남동의 한 도로에서 달리던 SUV 차량에 불이 났습니다. 불은 출동한 119에 의해 10분 만에 진화됐지만 차량 절반이 불에 탔고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운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폐 어구에 걸린 남방 큰돌고래를 구조할 전담팀이 생깁니다. 제주도는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정무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전담팀을 꾸리기로 했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주간혁신성장회의에서 최근 폐어구에 걸린 남방 큰돌고래의 구조 지연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해양 생태계 보호가 인류의 책임인 만큼 남방 큰돌고래 구조를 위해 제주도가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몸통에 낚싯줄이 걸린 상태로 발견돼 여러 차례 구조가 시도됐던 새끼 남방 큰돌고래 종다리가 최근 죽은 것으로 추정되면서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공공배달 앱을 이용하면 최대 10,000원까지 소비 쿠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주도는 정부의 지원 사업으로 소비자가 공공배달 앱으로 2만 원 이상 금액으로 3번 배달 주문을 하면 다음 주문에 이용할 수 있는 10,000원짜리 소비 쿠폰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쿠폰은 신규 이용자 가입을 위해 1인당 월 1회로 제한되며 650만 장이 선착순으로 지급됩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